네, 조국혁신당의 당내 성비 논란, 지도부 총사퇴에도 파장이 전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강미숙 조국혁신당 전 여성위원회 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탈당 기자회견 영상 보시고 오겠습니다. 끝내 응어리진 가슴으로 사라져야 했던 가장 뜨거웠던 파란 불꽃들에게 멋지게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원장님 평소에도 불평등 관련돼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입장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먼저 첫 질문을 좀 어떻게 드려야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페이스북에도 이야기를 올리시기까지의 정말 많은 결심하기까지 많은 마음속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사실 저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고 조력해왔던 사람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당사자가 저는 뭐 만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예, 당사자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하면 저도 잠이 안 오죠. 예, 이게 저희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또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자회견을 하고 난 후에 이 상황들도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버거울 만큼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서 예, 상당히 좀 곤혹스럽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솔직히 이런 마음도 들 정도로 사실은 제가 기자회견 이후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 저라도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되었고요. 참고로 아까 저를 이제 여성위원장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저는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고 조국혁신당 상임 고문이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혁신을 이룬다, 뭔가 다른 제3의 정치 지형을 보여주겠다 기대를 했고 그래서 창당을 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맨 처음 창당할 때 핵심 멤버셨잖아요. 그때 고문님께서 보셨던 조국 대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당은 어떠한 방향으로 좀 가고 싶었는지 왜 함께 하시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2019년도에 이른바 조국 대전 그때 저도 이제 소위 사회적 글쓰기라고 제가 명명하면서 상당히 많은 글을 쏟아냈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뭐 칼럼니스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초기에는 판단을 유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보는 시선에서의 어떤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찍부터 사실은 많은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나중에는 제가 뭐 민들레나 이런 지면을 통해서 조국 대표께서 정치를 하는 것은 운명이라고. 운명이다. 예,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또 꽤 많이 했었고요. 그렇죠. 검찰 개혁을 하다가 온 가족이 다 산화돼 버린 그 가족이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선봉장으로서 아마 의미가 굉장히 크게 보이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조국 전 대표께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강남 좌파 그렇죠. 엘리트, 진보 엘리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이미지만으로 또 이런 커리어만으로는 그 정치를 하는 것에는 사실 그다지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권력형 그 탄압을 받으면서 그리고 국가 폭력이나 그러니까 저는 국가 폭력이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인권 탄압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힘없는 약자들 부당한 권력이나 또는 부당한 시스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네. 정말로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다. 네. 그것이 저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픔이자 자산이죠. 네. 사실은 우리 당은 그 약자에 대한 연민으로 시작한 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약자에 대한 연민. 예, 그 연민은 단순히 동정심이 아니라 네. 부당한 것을 온몸으로 받았던 사람에 대한 네. 일종의 부채의식. 네. 예, 그리고 그 시대에 소위 이제 입시비리나 여러 가지 혐의들이 나왔지만 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그 시대를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도 자유롭지 않았던 이슈들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민들이 뭐랄까 그 동일시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네. 또 여러 가지 부채의식들이 있어서 저희 당이 출발할 때 열광적으로 지지해주고 네. 또 환호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 개혁과 정의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태제에 대해서 어느 당보다도 조국혁신당이 목소리를 내어줄 것이다 네. 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조국 전 대표께서 네. 창당을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역할을 네. 맡아달라고 하셨을 때 네. 정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뒤에서 떠밀었는데 외면할 수가 없어서 손을 네. 잡게 되었던 거죠. 네. 네. 그때는 약자를 위한 정당일 거 조국 대표가 약자의 아픔을 안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하신 걸로 하는데 이번에 그 강정 대변인 기자회견 후에 조국 대표의 전 대표의 그 태도를 보면 비당원이어서 개입할 수 없었다. 사실 당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같이 함께하신 약자를 위한 동행 그거와는 좀 다르다고 느끼셨나요?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저는 그분의 진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네, 제가 아는 그리고 저는 뭐 조국 전 대표와 사적으로 인연이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네. 그분의 어떤 그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네. 다만 이제 공적인 어떤 이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고 이랬던 경험으로 보면 워낙에 규범 또 절차 네. 그리고 어떤 권한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신 네. 분이세요. 네. 그러기 때문에 비당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네. 뭐랄까 그런 어떤 당신의 이 평소의 어떤 태도 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냥 방식이었던 것 같고요. 네.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만 거기서 1% 아쉬운 것은 네.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당원이라서 못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그러면 비당원이 나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왜 이런 요청을 하는가에 네. 대한 질문이 빠졌어요. 아, 질문이 빠졌다.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조국 전 대표께 나오시고 나서 8월 21일 날에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뭐랄까요? 반박하자면 그것도 한보따리요. 네. 동의하자고 해도 한보따리입니다. 네. 예, 뭐냐면 어긋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건 사람의 이야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누구 못지않게 원칙주의자거든요. 네. 예. 그런 제가 그렇게 만남을 요청하고 이 이슈에 대해서 뭔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을 때는 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셨어야 한다라는 아쉬움은 있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고모님께서는 조국 원장에게 광복절 사면 직후에도 만남을 요청을 하셨고요. 근데 9월 초 위로할 예정이다. 이러한 답변을 들으셨다고요? 네. 아마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건은 이미 다 종결이 되었어요. 네. 특히나 우리 강미정 전 대변인의 사건은 6월 25일에 징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물론 그 가해자가 재심을 청구해서 그 당규상 규정되어 있는 60일을 꽉 채워서 8월 29일에 최종 결정이 났는데요. 네. 8월 29일까지 133일인가 날짜가 세어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징계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께서 끼어들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음. 예, 그건 누구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당도 시스템이 있고 네.
그것이 얼마나 중간에 원활하고 합리적이고 피해자를 잘 소통했는가라고 하는 부차적인 문제는 남아있지만 당연히 이건 윤리위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네. 정상 그 절차를 밟아서 징계를 내렸어요. 이것에 네.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형사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강미정 전 대변인은 그 4월에 경찰에 고소한 상태였고요. 다만 이제 제가 요청했던 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강미정 전 대변인은 복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복귀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해자가 있으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요. 가해자는 제명되었으니까. 네네. 물론 그 가해자가 재심을 청구하고 난 후에 당직자들에게 그 문제가 되었던 공간에 함께 있었던 당직자들에게 그 사실 확인서나 뭐 이런 탄원서인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지만 이게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인을 받으러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하지만 그 사람이 당장 돌아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기 때문에 당 내에서 그런 분위기였군요. 예. 그러나 이제 복귀하기가 어려운 것은 2차 가해자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강미정 대변인은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도부는 2차 가해자에 대한 의지가 처벌에 대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처벌 의지가 없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제가 성범죄 피해 여성들을 지원해오는 변호사다 보니까 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게 맨 처음에 신고가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맨 처음에 성비위 신고 이후에 오히려 성폭력 예방교육 뭐 같이 가해자 피해자와 한 자리에서 같이 한다거나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분리 작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지금 당에는 2차 가해자들이 포진하고 있다. 피해자가 돌아갈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도대체 조국 혁신당의 혁신을 기대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약자와의 동행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난 걸까요? 지금 현재 당인으로서 매우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을 가리켜서 율사들의 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네. 예를 들면 지난 검찰개혁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 저희 당이 가장 먼저 탄핵 소추안을 마련했죠. 그렇죠. 그게 가능했던 것은 당의 주요 그 당직자 또는 당의 그 뭐랄까요, 우리 당시 조국 대표님을 보좌하시던 분들이 법률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슈를 오랫동안 추진하고 연구하고 또 실행하는 것까지도 고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저희 당이 가지는 쇄빙선으로서의 아주 큰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자면 약간 소프트한 이슈에 와서는 이 법률가들이 이 사안을 다룰 때 법률적인 관점으로 다루더라. 그냥 절차나 법 위반 여부만 따지는 거죠. 예, 그래서 법리적으로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받는 느낌? 저는 대리인이지만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법 기술적으로만 공간 능력 없이 그렇게 대처한 거네요. 네,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랄까 벽하고 대화하는 느낌이었고요. 실정법을 늘 놓고 얘기하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건 우리 당직자들이고 우리 동료들이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동료들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일을 맡게 됐을 때 저는 저로서는 고문이니까
당도 지켜야 하고 피해자도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해자들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가해자도 지켜야 하는 분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저는 조국 전 대표의 이전의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크게 목소리 냈던 것은 비례성의 원칙이었거든요. 네. 잘못한 만큼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건의 가해자들 지금 강미정 전 대변 말고도 다른 가해자 있죠. 예, 또 다른 성비위 사건의 가해자가 있고 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전부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사무직 당직자들입니다. 네. 저로서는 창당 초기부터 얼굴을 보아왔던 동료들이고 네. 이 직원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다루어서 네. 잘못한 것은 처벌하고 또 이것이 처벌하기가 애매한 것들은 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통합과 치유의 대안들을 마련했어야 해요. 네네.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저는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절차적인 해결은 문제 해결의 최소한에 불과한 거지 않겠습니까? 공감 능력이라든가 정치적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걸 법적으로만 했다. 정말 최소한의 조치만 했다라고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특히 고모님께서 7월 17일 사건 전반에 대해서 당시 구치소에 있던 조국 원장에게 장문의 서신을 보내셨잖아요. 그 내용은 좀 어떤 거였습니까? 그 사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도 참 조심스러운데 사실 지금은 이 사안이 네.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라 이제는 그야말로 사회적인 사안이 되어서 그렇죠. 예. 사실 제가 서신을 보낸 것은 저 솔직히 조국 전 대표께 평소에도 뭐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거 잘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공적 라인을 통해서 할 이야기를 할 일이 있으면 해야지 사적으로 뭔가를 주고받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당원들께서는 억울하다고 계속 편지를 보내시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저로서는 네. 전 대표께 이런 사안을 알려서 뭔가 뭘 얘기하겠는가 그런 목적이 뭔가 네. 네, 저는 그래서 그것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떼쓰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고자질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다만 제가 7월 17일에 서신을 보낸 이유는 네. 그때는 성비 사건의 이 결과가 징계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이었는데요. 네.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1차적으로는 징계 결과가 나온 상태. 그리고 이제 파생한 그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어요. 조력했다라는 이유로. 네. 그분의 사건은 하나인데 녹음했다라고 하는 행위 하나인데 이것을 두 개로 쪼갰어요. 하나는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네. 하나는 일반 징계라고 하는 저는 알지 못하는 당규에 그런 게 있다는데 보여달라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징계. 예, 두 가지 혐의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제대로 안내를 못 받았는데 네. 그래서 사실 피해자가 제대로 소명하지도 못했어요. 네. 근데 그 두 번째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내려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게 무엇이냐 그리고 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우리 피해자께서 그 당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네. 특별한 대답이 없었어요. 네. 그냥 기다려라. 뭐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너무나 무책임한 대답이어서 더 이상 제가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네. 소통도 안 되고 저는 대리인이니까 발언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워서 네. 제가 7월 14일에 사임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신을 보낸 이유는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내용도 간단하게 물론 뭐 얘기는 했지만 그러면 왜 우리 당에 이렇게 많은 사건이 네. 그리고 처음에는 3건으로 시작했는데 네. 왜 나중에는 5건으로 네. 확대되었는가. 피해자가 또 많아지고. 네, 이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는가. 네. 저는 이것이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1차적으로는 보았고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소통 구조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폐쇄적이고 또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저는 전 대표께서도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은 뭐 누구의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그 탄핵과 파면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막을 맞이한 겁니다. 네. 물론 검찰 개혁은 그거대로 가야 하지만 네.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내걸었던 검찰 개혁과 그 너머의 사회권 선진국을 향한 힘찬 걸음이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단 말이죠. 그 중요한 과도기에 상징적인 조국 전 대표는 영어의 몸이 되셨고 그렇다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는 다음 이막을 어떻게 더 열어갈 것인가. 네. 그때는 사면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뜨겁게 나왔던 때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사면돼서 나오시면 우리 당은 어떻게 가야 하나라는 고민이 저도 있었고요. 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후유증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하는지 이런 내용으로 사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나오시면 이제 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렸었죠.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조국 장관 뭐 검찰로 인해서 가족이 멸문지어 당하고 그래서 이제 리더십으로서 이제 추앙받은 건 알겠는데 지금은 국민들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능과 무공감한 정치인이다. 과연 정치를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냐.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미 말씀하신 7월 서신에도 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 본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당하고 소통하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건에 대한 인지가 있었습니다. 조국은 무엇보다 조민, 자신 딸에 대해서는 온몸을 절규를 하면서 부당함을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딸은 귀하고 남의 딸의 고통에선 외면한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정치인인 건지 다들 분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저도 드릴 말씀은 사실 없는데요. 저는 조국 전 대표께서 저한테 했던 말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은 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정치인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이고 또 갈등이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당에서 이런 갈등이 노정되고 있으면 네. 그리고 아마 우리 황현선 전 사무총장께서도 이 일을 보고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뭐 보고 그것은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요. 네. 어쨌든 저도 그렇게 서신을 보냈고 하면 관심을 좀 보여주실 거라고 사실 생각했죠. 그러나 뭐랄까요, 지금 저에게도 그 부분에 사실 좀 분열적인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 대표시고 지금 현재 원장이신데 이걸 내가 어디까지 이분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형식 논리다. 네. 필요하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불리하거나 뭔가 불편하면 네. 당원 당규 뒤에 숨는 건 아닌지 네.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다 맞는 말씀이신데 네. 정치는 그 규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아니 그러면 한동훈하고 뭐가 다릅니까? 거기 법기술자의 법 미꾸라지잖아요. 아마 저는 이제 그분은 아닙니까, 절차대로 다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에 추호의 의심이 없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죠. 우리 이제 김선민 전 대표 대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다 했다. 네. 그런데 그런데 왜 피해자는 울어요? 분리 조치도 안 했고 처리도 지연됐고 아니 면접에서 술집에서 면접을 하면서 그 성추행, 성희롱을 자행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재단이 됩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국민 수준 굉장히 높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들을 하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저는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세대가 거대 담론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검찰 개혁, 민주주의, 인권, 네. 뭐 소수자 보호, 네. 뭐 사회적 약자 네. 이런 용어들은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네. 아주 미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변인이 미시적이고 그렇게 아니 당의 입이잖아요. 당 사람도 못 지켜준데 누굴 지켜줍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아까 이막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사회권 선진국을 얘기한다는 것은 네. 삶의 양태를 들여다보는 거죠. 네.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주 뭐랄까요, 중요한 변곡점 또 그런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성찰의 계기로 지금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성비위 사건 책임지기 때문에 총사퇴했거든요. 이거 정리가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지도부 총사퇴하면서 우리 조국 원장님께서 프로필 사진을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뭐 경청하겠다는 의미로 들리긴 하는데 지금 조국 빼고 총사퇴거든요. 그러면 수습됩니까? 조국 빼고 하면? 조국 지키기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뭐 지도부 총사퇴니까 네. 뭐 우리 조국 원장님께서는 현재는 당 지도부는 아니니까요. 네. 네. 그 부분은 뭐 저는 별로 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끌고 온 데는 이게 조직의 위기 관리에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조직 관리에도 실패한 겁니다. 네.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가 대리인을 하게 된 건 4월 17일이었어요. 4월 11일 날 여성이 접수가 됐는데 접수를 했는데 저희 당에 접수할 수 있는 게 윤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인 것 같긴 한데. 네. 결국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거 같아요. 지금 지도부 총사퇴하고 이제 조국 빼고 총사퇴라고 다들 인식을 하는데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보여준 무책임, 무공감, 무능력,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무책임, 무공감, 무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가능한가, 이대로 조국 혁신당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저희도 이제 쏘아 올린 공이 이렇게까지 파장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처음에 뭔가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네. 제가 우리 김선민 대행께 편지를 썼어요. 네.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잘 풀 경우와 잘 못 풀 경우 정말 곡진하게 편지를 보냈어요. 네. 근데 그 마음이 아마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덕분에 제가 대리인이 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의 과정이 뭐랄까 쌍방 소통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은 꼭 누구 특정이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가 갖고 있는 취약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학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민주화가 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네. 우리는 이 머리로 이해한 세대지 않습니까? 피로 민주주의를 획득한 그렇죠. 세대이죠. 예. 예. 그래서 뭔가 그런 것이 스스로 내가 민주주의자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끊임없이 던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조국혁신당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첫 번째로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강민숙 고문님 좀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100만 구독자가 있는 뉴스토마토기 때문에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 국민들을 향해서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지지해 주신 시민들 그리고 당원들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저로서는 이 4명의 피해자들을 지키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소임이었는데요. 네. 문영배 그 전 헌법재판관께서 호의에 대하여라는 책을 내셨는데 거기 앞에 띠지에
아마 에센스인 것 같습니다. 네. 내 주위에 불행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실 강미정 전 대변인께서 이 일을 그 당에 신고하기로 결심한 것과 또 이 탈당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탈당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똑같아요. 이유가 네, 어떻게 똑같습니까? 본인은 자신의 문제를 그러니까 안고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시선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네, 곱지 않죠. 예, 이번에도 그런 또 그 공격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당을 사랑했고 또 그런 두려움도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근데 결심을 하게 된 것은 20대 후반 30대 중반의 후배들이었어요. 네. 이 여성 후배들이 이 남성 중심적인 여의도 문화에서 네.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는 걸 보면서 그래도 알려진 얼굴이니까 네.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마지막에 기자회견 한 것도 맞습니다. 또 똑같습니다. 다른 제2의 강미경을 만들지 않겠다. 나 같은 후배, 나 같은 사람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그렇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다 던졌죠. 네. 저는 그 점을 모두가 함께 왜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를 좀 한 번쯤 헤아리는 마음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강민숙 고문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집 대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에 김진애 의원님의 에너지 타임 기다리고 있으니까 계속 시청해 주세요.